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네. 1년 동안 저희랑 함께 하신 이제 이무원 선배님의 마지막 네. 녹화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 네. 아니에요? 불미스러운 이게 뭔가 불미스러운 요즘에 방송 하차는 진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네. 그렇게 붙여질까봐 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예, 이거는 지난달 23일에 이제 홍천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꺼질만 하면은 그 간벌목이 불쏘시개 역할에서 다시 네. 올라오고 하면서 이 간벌목은 수혈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렇죠. 얘는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산불 재난제로 2001 뉴스레터라는 걸 발행을 한대요. 뉴스레터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한림청에서는 금방 끌 수 있습니다. 네. 헬기가 뭐 하나 둘씩 없어지더라고요. 한 5시 한 반, 6시쯤 다 됐는데 간벌목 처리에 대한 예산 투입을 국비라도 네.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취재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디든 가는 취재 요정. 이 수식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성식 국장님이 이제 식상하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셨잖아요. 안 가는 곳이 없는 취재 요정께서 또 이번 주 취재하신 게 있었죠. 좀 식상해요, 이제 그 멘트. 안 가는 곳이 없는 취재 여자. 뭐 다른 일단 부르면 다 가는데요. 네. 막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좀 식상하신 것 같고요. 일단 좀 사람을 좀 뽑아주시면 네, 이런 식상한 수식어도 없어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취재 요정이 아니라 취재 거인이나 뭐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도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근데 이번에도 또 가셨잖아요. 예. 이번엔 지난달 23일에 이제 홍천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시뻘건 불이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3일 낮 3시 50분쯤. 불은 축구장 28개 면적인 산림 20만 제곱미터를 잿더미로 만들고 다음 날 새벽 0시 40분쯤 꺼졌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또 이제 SNS 통해서 취재하러 간다라고 또 남기기도 하셨잖아요. 간다가 아니었고 네. 왜 하필 이 시간에만 산불이 나냐. 퇴근을 앞두고 항상 저녁 시간을 앞두고 나다 보니까 퇴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애들 4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또 현장을 또 가야 되니까 또 저희 집안에 또 이제 뭐 선생님들 다시 뭐 연장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가는 도중에 일단 갔다 왔는데 역시나 현장을 가야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초속 그때 한 6m에서 8m 정도가 불었는데 네. 초속 6m, 8m라고 하면은 막 안 와닿잖아요. 네. 이 제가 그래서 이 초속을 시속으로 바꾸는 그걸 또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초속에서 3,600을 곱하면 시속이 되는데 그때 시속이 6m 정도였는데 시속이 21km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뭐 빠르다고 뭐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생각보다 21km라고 하면 되게 빠른 바람이에요. 네. 네, 강한 바람인데 그런 바람이 계속 불면서 바람을 타고 넘어와서 민가 인근까지 바로 뒤까지 이렇게 또 불이 타 있었고 다행히 또 때마침 거기 살던 주민을 바로 만났어요. 바로 만나서 어떠셨나 했더니 나는 부인한지도 몰랐다. 근데 갑자기 막 소방차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나와봤더니 빨리 나오시라고 이래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다행히 집은 안 타서 다행인데 자칫하면 진짜 큰 사고로 번질 뻔했던 그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이 엄청 오랫동안 활활 탔었잖아요. 그렇죠. 언제 꺼졌죠? 그 다음날 예, 0시 40분쯤에 이제 죽을 진화가 된 건데 네. 처음에 갔을 때 산림청에서는 금방 끌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초대형 헬기가 투입이 됐고 헬기 7대가 투입이 됐었어요. 또 거기가
이렇게 섬처럼 된 구조예요. 옆에다 강이 이렇게 삥 돌려 있는데 그래서 물을 되게 쉽게 빨리빨리 퍼나를 수 있어서 금방 끌 수 있었는데 헬기가 뭐 하나 둘씩 없어지더라고요. 한 5시 한 반, 6시쯤 다 됐는데 아직 좀 날이 밝았고 산림청에 전화를 했죠. 헬기가 왜 가죠? 그랬더니 헬기 연료가 많이 없다. 첫 번째 연료가 네. 많이 부족해서 원래는 연료를 가서 넣고 다시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됐고 두 번째로 물을 버도 불이 안 꺼진다. 왜요? 했더니 바람이 많이 확 불었고 두 번째로 이제 한 게 간벌목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물은 위에서 이렇게 부는데 여기 다 안에서. 꺼졌지만 안에서. 여기서 계속 타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버도 이건 안 돼. 사람이 가서 직접 꺼야 된다. 판단을 해서 헬기를 조기에 좀 철수를 시켰습니다. 원래 그 저녁 아마 해가 7시 넘어서 졌을 텐데 7시 전에 이 헬기들이 철수를 했고 그런 와중에 결국 이제 산림청에서도 이거는 밤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산을 또 한 바퀴 쫙 돌았더니 이쪽은 거의 꺼졌는데 저쪽 뒷산에서 막 또 불이 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보면은 7시 5분께 이제 주불이 진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주불이 다 꺼졌으니까 연료도 없겠다. 주불도 그렇죠. 꺼졌으니까 이제 사람이 끄면 된다고 갔는데 때마침 바람이 세게 불면서 건너편 산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네. 이 홍천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 가장 넓은 그렇죠. 자치단체인데다가 산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은 잘 안 나지만 나면 크게 날 위험이 항상 있는 곳이라서 긴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초반에 이렇게 헬기를 많이 띄운 것도 크게 확산될까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바람을 미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인근 충북에서도 산불이 또 났었고. 나고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헬기가 좀 많이 투입됐었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도 투입이 많이 됐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꺼졌어요. 진짜 가면 다 꺼졌는데 바람이 휙 불면 또 저쪽에서 휙 이렇게 네. 나고 그리고 우리 제가 기사에 썼듯이 간벌목에 대한 거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릉 삼척 산불 당시에도 제가 그때 그 현장에도 갔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다들 간벌 나무들이 쌓여 있어서 거기서 불이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불이 또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고 또 지난해 1월에 이제 춘천 신북에서 산불이 난 거는 간벌 현장이었는데 그때도 간벌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불을 끄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공식화가 된 것 같아요. 강풍 더하기 간벌목 하면 대형 산불.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벌목을 계속 쌓아둬야 하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게 네. 이제 치워요 어느 정도는. 네. 이제 큰 나무들은 치우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지자체나 산림당국에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나무들은 치우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다. 요즘에 수입목들이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국산의 이 소나무들을 많이 안 찾는데요. 예, 싼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힘들고 두 번째 이번에 그 홍천 현장 같은 경우는 굵은 나무들도 있었지만 장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가지들은 더 활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인력을 투입해서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만 예산이 없다는 거죠. 지자체에서도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면 그런 걸 갖고 와서 지자체에서 뭐 펠릿을 만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끌어올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결국은 또 또 네. 예산에 투입되는 문제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간벌목 처리에 대한 예산 투입을 국비라도 네.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진짜. 근데 간벌목이 사실 처리를 하기가 애매하대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대요. 뭐 가구를 만들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수입산을 더 많이 이제는 가격 때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간벌목이 80% 정도가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이 방치가 되어 있고 네. 이번에 홍천 같은 경우도 강한 바람도 원인인데 사실상 꺼질만 하면은 그 간벌목이 불쏘시개 그래서 다시 네. 올라오고 하면서 불이 됐고 이 간벌목은 수해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렇죠. 얘는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 쌓여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쌓여있던 간벌목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좁은 계곡이나 교량을 막거나 뭐 흐름을 이제 막게 되면서 이게 또다시 그쵸 추후에는 뚝이나 교량 붕괴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뭐 산불뿐만 아니라 수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간벌은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라서 네. 오래된 나무들을 이제 바꿔주는 네. 건데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간벌목 그 여름에 수해 현장을 가도 이만한 나무들이 둥둥 떠서 내려와요. 네. 내려와서 막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다 간벌목들인데 결국은 그 이제 루사나 이럴 때도 인재에 큰 피해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리 이 교각을 이렇게 나무들이 막으면서 물이 그렇죠. 예, 네. 이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간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렇다면 뭔가 이거에 대한 대책 산림 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걸 활용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좀 매번 좀 되풀이되는 이런 산불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이맘때면 이제 산불 예방 대책 기간, 뭐 그렇죠. 집중 기간 네. 이런 걸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도 가동을 해서 이제 뭐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는 그런 기관들을 운영을 합니다. 올해도 아마 산불 진화 헬기, 초대형 헬기를 포함해서 30대 정도를 전진 배치했대요. 그리고 뭐 산불 감시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드론 감시까지 올해는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단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뭐 입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실수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산불 재난제로 2001 뉴스레터라는 걸 발행을 한대요. 이거는 뭐 이제 강압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올해 뭐 4월에 처음 발생되는데 이거는 지난해 대형 산불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이래서 이만큼의 뭐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만큼 위험하니까 산불 예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는 것처럼 이후에도 뭐 산불이나 순환사고, 풍수해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관련된 정보들을 알리는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스레터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사실 개개인에게 발행되는 건 아니에요. 뭐 네. 시도기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에 배치가 돼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건 조금 한계는 있긴 네. 있겠네요. 저는 뭐 일단은 뭐 레터도 좋지만 일단 중요한 건 야간 헬기 도입이 계속 지금 안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정부에서 예산을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야간 헬기만 도입이 된다면 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에 가면 헬기가 없으면 못 봐요. 그렇죠. 근데 야간 헬기 도입이 워낙 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강원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림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100년을 갖고 와야 이제 그 모습을 다시 되찾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 번 산불 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산림을 다시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좀 염두를 해둔다면 야간 헬기 도입은 반드시 좀 올해 안에라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좀 큰 산불이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오늘이 이제 지난해 3월에 첫 방을 해서 네. 1년 동안 저희랑 함께 하신 이제 이무원 선배님의 마지막 네. 녹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를 마치면 이제 하차하시는 건가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 네. 아니에요? 뭐 뭔가 불미스러운 하차는 뭔가 네. 불미스러운 이게 방송 하차는 대부분 보면 진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네. 그렇게 비춰질까봐 좀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뭐 잘 돼서 이제 하차하게 되는 사례가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지금 이제 사회부에 이제 사건 담당을 하고 있는 그리고 법조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다른 부서로 이제 옮기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빨리 이제 후임을 구하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예 안 나오신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전화 인터뷰하면 되겠네요. 전화 인터뷰 네, 가끔씩 네, 나오시고 뭐 특파원. 그러니까 지금 고정에서 반고 정도로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네, 원래 선배님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40출회까지 함께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아. 어느덧 100회를 넘게 그렇죠. 함께 해주셨어요. 좀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주제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원주 삼남매 사건 그 재판 과정에서 그
그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이제 엠번방 사건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묻지마 사건에 대한 그 가족들 유족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좀 험악한 사회고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삶에 지쳐가지고 잘 모르는 거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고 경각심을 알려주는 좀 소명의식이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저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안겨줬던 캠페이지 도실정화 네. 그 현장을 알려준 것이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 이제 용역을 받은 강원 고고문화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용역받은 구역이 4구역인데 거기가 갑자기 이제 좀 색깔이 다른 층이 나온 거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기름층이 거의 물이 있는 곳에 이건 좀 큰 건인 것 같으니 현장을 가봐라 해가지고 현장을 다시 가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먼저 쓰자 해가지고 쓰게 된 거죠. 요것은 아마 제가 어느 부서를 가서라도 정리가 될 때까지 네. 계속 추적 보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나와주시는 거죠. 지난 1년간 어쨌든 뭐 현장의 뒷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다루는 코너였잖아요. 네네.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좀 이게 의미가 있으셨을까요? 이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사가 한번 나가고 그 기사에 대해서 다시 곱씹으면서 이면에 뭐가 있었다는 거를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기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취재를 할 때 더 면밀하게 취재를 해야지 이거를 더 독자들과 시청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구나 해서 현장을 가는 마음가짐이 일단 달라지고요. 그래서 좀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더 높이는 아주 귀한 그런 자리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후임도 그런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장진철 기자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강원님? 그런 정도로 제가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직 뭐 후보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 마음속에는 있는데 네. 그분도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일할지 아직 몰라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꼭 한 명은 추천해 주시는 네, 그럼요. 후속 조치까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저희도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를 선배님이 해주시고 그 취재에 대한 열정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엄청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제 계속 아니 뭐 꾸준히 나오세요.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인연이 네.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선배님이 이 우리 기자회견도 있지만 예전에 저희 그 매거진 프로그램 하실 때도 야구 네. 전문가로 나오셔갖고 그 이제 저희랑 인연이 이제 그때부터 캐스터의 시작을 역할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강원 기자회견이고 요번에 이제 부서를 옮기더라도 저희가 또 그 관련된 그 선배님 가시는 부서에 대한 또 아이템을 찾으면 네. 또 그때 바로바로 나오셔서 네. 시원하게 또 얘기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간질간질 하실 거예요. 네. 하다가 안 하시면 막 이 시간에 월요일 아침이 아마 적응하기 그죠. 어렵지 않을까 다음에. 저희가 생각나실 네, 거예요.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뭐 좀 강원 기자회견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원 기자회견은 우리 전국에서도 우리 LG 헬로비전에서 명맥을 제대로 유지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것은 그 열정. 제가 좌우명 중에 하나가 열정과 실력은 정비례한다 이건데 열정을 갖추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 기자회견이 최초의 그 마음처럼 우리 이제 가려운 것, 궁금한 것을 남김없이 알려주는 그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 강원 기자회견이 되도록 어느 곳에서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특집도 준비할 텐데 그때는 반드시 나와 주셔야 당연하죠. 합니다. 예. 이 강원일보 강원도 대표 법조기자인 임우원 법조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퇴직을 한 다음에 이제 인자 사업자의 대표로 가는 경우가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연간 1조 5천억 원의 매출이 나는 사업이 어디 있나요? 제가 피해자의 가족이거나 만약에 이랬으면은 못 참을 것 같아요.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였던 거죠. 뒤에서 한숨이 이제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빨대가 아니다. 우리가 평상시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